안녕하세요. 오늘은 6학년 2학기 8단원 작품으로 경험하기 3, 4차시 영화 감상문 쓰기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04쪽을 펴주세요. 먼저 영상을 보고 오늘 배울 내용을 유추해 봅시다. 영상을 잘 보았나요? 영상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영상의 주인공이 미녀와 야수라는 영화를 보고 영화 감상문을 적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심히 본 친구들은 감상문에 어떤 내용을 썼는지도 보았을 텐데요. 영화를 보게 된 계기, 그리고 영화의 줄거리, 느낀 점, 인상 깊은 장면에 대한 내용으로 영화 감상문을 적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배울 내용은 영화 감상문 쓰기입니다. 교과서 304쪽을 보세요. 영화 피부색은 꿀색의 장면을 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 봅시다. 그림을 차례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그림은 아이들이 쭉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흑백으로 처리가 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조금 옛날 이야기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는요. 노란 머리를 한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주인공을 아들이라 부르며 일으켜 세우는 아저씨가 보입니다. 아마도 주인공이 외국으로 간 모양입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이후에 영화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면에서는 대사를 봤을 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날 버린 거야 라는 대사를 보니 주인공은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그림은 꼬맹이 하나가 또 생겼네 라고 하고 어린 여자아이가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지 우리 이따 구체적으로 영화를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그림, 썩은 사과 같으니 라는 이 대사와 함께 우리 주인공의 표정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실망하고 슬픈 표정입니다. 아마도 마음이 좀 상처를 입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지쳐 보이는 주인공의 모습과 그리고 대사, 사람의 따뜻함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네요. 마지막 장면은 엄마 누가 내 고향을 물으면 이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정말 어떤 내용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다른 친구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짐작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화의 장면을 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봅시다. 첫 번째 친구,
영화의 장면을 보니 주인공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외로움을 느낀 것 같아. 네, 아무래도 주인공의 표정이나 또 대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외롭고 슬픈 그런 장면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인공의 표정과 상황을 보니 주인공이 따돌림을 당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었고, 내가 주인공이라면 자신이 태어난 나라와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에 대해서 알고 싶을 것 같아. 이거는 영화를 봐야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주인공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많이 고민했던 것 같다. 이 부분도 영화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화 피부 색깔은 꿀색을 보고 영화를 감상하는 방법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로 넘어갈 텐데요. 우리 이 영화를 직접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영화는 본래 30분 정도 굉장히 긴 분량인데요. 저작권 문제상 직접 보기는 어려워서 유튜브에 10분 분량으로 정리되어 있는 영상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조금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후 활동을 위해서 피부 색깔은 꿀색 영화를 직접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1년 5월 11일, 융은 벨기에로 입양됐습니다. La première famille qui a voulu m'adopter s'est désistée au dernier moment. On leur avait dit que j'avais une cicatrice entre le nez et l'œil. En fait, c'était juste un bleu. J'espère qu'ils ont plutôt adopté un chien. 그 멍만 없었다면 미국이나 호주, 덴마크로 입양 갔을지도 모를 한 입양아의 얘기입니다. J'ai quitté ce pays lorsque j'avais 5 ans. Aujourd'hui, j'en ai presque 44 et c'est la première fois que je reviens. Alors voilà, ceci est mon histoire. 융이 5살 즈음으로 추정되던 때 혼자 길거리를 헤매다가 경찰에게 발견됐고, 꼬마야, 여기서 뭐하니? 아저씨랑 같이 가자. 그렇지, 그래. 홀트 해외 양자회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서류 밑에 써놓은 이 글 때문에 고국을 떠나게 됐죠. 입양 요망, 피부 색깔은 꿀색. Tu es sûr que ça se prononce Jung? Ce serait pas plutôt Chung ou Jung? Non, t'es pire que les enfants, c'est Jung. 그렇게 전정식은 벨기에로 와서 융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Une dizaine d'autres Coréens sont arrivés en même temps que moi dans le même village. Pour certaines familles d'adoption, c'était chic d'avoir son petit Coréen. 양어머니는 성격이 급한 편이었지만 융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죠. 그저 그런 엄마를 사랑했습니다. Et puis, je n'avais jamais eu autant de joie de ma vie. Je mangeais tous les jours à ma faim. J'oubliais la rue, l'orphelinat. 이미 아이가 넷이나 있던 집에서 융을 아들로, 오빠로, 동생으로, 가족으로 받아줬습니다. Dis-moi, Coralie, pour toi, est-ce que je suis vraiment ton frère? Pourquoi tu dis ça? T'es triste? 하지만 융에겐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Ah, quelle fameuse bande tu as là. C'est quelque chose d'avoir 4 enfants. 5 enfants. Mais oui, bonne maman, on est 5 enfants. Oh, je suis désolée. J'oublie toujours ton petit asiatique. 가끔 찾아오시는 할머니는 융을 차별했습니다. Ouais, ton frère, c'est ça. C'est fou ce qui te ressemble, tiens. Ouais. Mais t'es aveugle ou quoi? Bien sûr que c'est mon frère. Tu vois pas qu'on a la même implantation de cheveux? 여느 벨기엔들과 다른 피부색과 머리색은 융이 이방인이란 걸 잊지 못하게 했죠. Tu devais probablement être une mère célibataire. Tu as dû m'aimer de toutes tes forces. 융은 혼자서 생각에 잠기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Jusqu'à ce que tu ne puisses plus t'occuper de moi. Si tu m'as abandonné, je ne t'en ai jamais voulu. 그리고 낳아주신 엄마를 상상해보곤 했는데요. 말 못할 생각들을 가득 안고 있던 내성적인 융에게 그림은 피난처였습니다. Quand je croisais un des adoptés coréens de mon village, la plupart du temps, je changeais de trottoir. 한국인 입양아들을 만나는 것조차 싫어하던 융은 다른 입양아들과 달랐는데요. 그즈음 융은 동양 문화, 그 중에서 일본에 심취해 있었죠. Je veux pas être coréen. Je suis japonais. Je suis un japonais. Je suis un... 다른 입양아들은 자신을 벨기에인, 유럽인이라고 얘기하는 반면 융은 자신이 일본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e suis japonais. Japonais? Ah, ça
ça t'embouche un coin. Traître, espèce de traître. Les Japonais, c'est les ennemis des Coréens. 그런데 융이 한국 입양아와 함께 살게 됐는데요. 양부모님이 태어난 지 11개월 된 발레리, 한국 이름으로 이성숙이란 꼬마 소녀를 입양했던 겁니다. Valérie me renvoyait ma propre image. Je n'étais pas préparé à ça. 항상 아파서 부모님의 관심을 독차지하는 발레리를 보고 있노라면 C'est moi l'asiatique de la famille. Non mais c'est vrai quoi. 무언가 빼앗긴 기분이 들었습니다. 융은 자라면서 점점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죠. 엄마의 지갑에서 몰래 돈을 훔쳐 심한 장난을 치기도 했고 성적표 위조했다가 선생님께 들켜 아빠를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Qu'est-ce que tu t'imagines? Qu'on est des étrangers, c'est ça? Ton père. 친구가 떨어뜨린 식권을 몰래 훔쳤다가 걸리기도 했는데요. Tu n'es qu'un voleur et un menteur. Tu es une pomme pourrie, Jung. Alors maintenant, je veux que tu restes loin de mes enfants. 엄마의 썩은 사고란 말은 융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Il faut que ça cesse, Jung. Que la prochaine fois que tu triches ou que tu mens, on te rase la tête. 아무리 혼을 내고 체벌해도 멈추지 않는 융에게 아빠가 마지막 경고를 하셨지만 Je ne lui ferai pas un petit dégradé tout de même. Non, vous lui rasez tout. 결국 빡빡이가 됐습니다. Est-ce que tu penses que maman m'aime? Mais qu'est-ce que tu racontes? Bien sûr que maman t'aime, voyons. J'ai pas toujours l'impression. 융은 악몽을 꿨습니다. 버려지는 꿈을 꿨습니다. 모국은 잊혀져 갔지만 한국에서의 기억들은 남아있었죠. Ouais, comme par hasard, un méchant avec un sale caractère. Comme en vrai, quoi. Ouah! Sinon, j'aurais pas été abandonnée. Oui, mais si on t'a adopté, c'est que tu n'étais pas si mauvais. 넌지시 건넨 양어머니의 따뜻한 말에도 커갈수록 융의 방황은 더욱 심해졌고 집에선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Quand Jung daignera parler et participer à la vie de famille, on entendra les cloches sonner. Tu réponds quand on te parle! Moi aussi, je peux hurler! 그렇게 융은 집을 떠났습니다. 늘 가족으로 북적이던 식탁이 아닌 혼자만의 식탁에 앉아 매워하면서도 끼니마다 쌀밥에 타바스콜 듬뿍 뿌려 먹었습니다. Je peux voir que tu n'es pas heureux. Dis-moi ce qu'il y a dans ton cœur. Je me pose juste trop de questions. 융은 입양아들은 그렇게 방황했습니다. D'autres Coréens adoptés que j'ai connus au lycée sont passés eux aussi par ce livre. Cette envie d'en finir. 치열했던 방황 속에서 살아남은 융이 내린 결론은 무엇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백인도 흑인도 아닌 꿀색 피부를 가진 한국 입양아의 얘기, 피부 색깔은 꿀색입니다. 이 작품은 만화가이자 애니메이션 감독인 융해냉 감독님의 자전적 얘기인데요. 1953년 휴전협정 이후로 20만 명의 한국 고아들이 전 세계로 입양됐습니다. Imaginez les familles séparées, le nombre d'enfants orphelins, livrés à eux-mêmes, abandonnés. 융 감독님도 그 입양아 중 한 명으로 2007년 자신이 어떻게 그 먼 곳까지 보내지게 됐는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만화로 그려 출간했습니다. 그 뒤로 2010년에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 방문기를 더한 피부 색깔은 꿀색이란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작품을 2012년에 발표하셨죠. Je passerai toujours pour un touriste, où que j'aille. En Europe, on me regarde comme l'asiatique. Mais ici. 서양인들은 자신들과 다른 융 감독님의 피부 색깔을 노랗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와 자신의 입양 서류를 보게 됐을 때 거기엔 꿀색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 표현은 아름답고 시적이었다. 무엇보다 꿀색 피부란 말은 내 존재를 특별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이 영화를 만들기로 다짐했을 때 제목을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발표된 피부 색깔은 꿀색은 전 세계 80개의 크고 작은 영화제에서 20개가 넘는 상을 받으며 유럽 전역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땐 한국에 대한 분노가 너무 컸다. 나를 버린 나라였으니까. 나는 내가 한국 태생임을 병적으로 거부했고 수치스럽게 여겼다.
자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뿌리를 부정하는 것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무익한 싸움은 나를 너무나 깊이 불행하게 만들어 놓았다. 따뜻한 가족 안에 있으면서도 낳아준 어머니와 고향을 향한 그리움, 그리고 마음 한편에 자리한 외로움은 그 어느 것으로도 메울 수 없었죠. 입양아로서 겪는 혼란과 정체성을 찾기 위한 끊임없는 자신과의 싸움은 융 감독님을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림은 그런 현실을 도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융 감독님을 지탱해준 힘이었죠. Tu dessines des danses traditionnelles coréennes? Non, non, en fait, j'ai voulu représenter... It's really beautiful. Young, tu n'es pas oublié d'où tu viens? 생각 없이 그렸던 그림은 거짓이 없었습니다. Il m'avait ouvert une porte sur mes origines. 입양아들은 정체성 혼란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영화를 만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나와 같이 스스로를 이방인으로 인식하는 입양인들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이방인의 부정하고 지워버리고 싶었던 얘기, 어느 누구에게도 들려주고 싶지 않았던, 쉽지 않은, 그러나 해야만 하는 얘기를 담담하게 담아낸 피부 색깔은 꿀색이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잘 보았나요? 긴 시간 동안 감상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우리 내용을 떠올리면서 영화를 감상하는 방법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교과서 305쪽입니다. 첫 번째 친구, 이 영화는 감독이 실제 자신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거야. 영화의 소재와 또 영화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친구는 이 영화는 만화와 촬영한 영상을 함께 사용해서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며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어. 지금 두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영화의 구성이나 또 그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러한 관점에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세 번째 친구는 흑백처럼 표현한 만화를 보고 인물이 겪은 시대의 모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 이 경우는 시대적인 상황, 시대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영화를 살펴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영화를 감상할 때에는 영화 줄거리와 인물의 성격, 인물들의 관계 따위를 이해해야 해요. 그리고 영상의 특징과 화면 구도도 함께 살펴보면 좋아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보는 것이 아니라 영화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줄거리, 또 인물들의 성격, 관계, 그 밖에도 영상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영화를 볼 때 같은 영화를 두세 번 보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감상의 관점을 조금씩 달리하여 보게 되는데요. 처음 봤을 때 지나쳤던 부분을 다시 발견하기도 하고 좀 더 감독의 표현 의도나 영화의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감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그래서 영화를 볼 때도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관점에서 영화를 감상해 보는 경험을 해보길 바랍니다. 다음은 306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영화를 다시 보고 질문을 만들어 친구들과 묻고 답해 봅시다인데요. 영화의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 다음은 영화의 내용을 추론하는 질문, 마지막으로 친구들의 생각을 알고 싶은 질문,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친구들과 묻고 답하는 질문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한 차시 수업을 마칠 텐데요. 쉬는 시간 동안에 앞에 있는 질문과 답을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영상을 이어보세요. 여러분 잘 쉬었나요? 그러면 묻고 답하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의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그렇죠, 융이죠. 이 융은 감독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만들었나요? 선생님의 질문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주인공은 왜 먼 나라에 가서 살아야 했나요? 라고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요. 왜 먼 나라에 가서 살아야 했죠? 그렇죠. 6.25 전쟁으로 인해서 고아가 된 주인공이 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인공이 왜 그렇게 힘들어 했나요? 그거에 대한 답으로는 양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한국인도 아니고 벨기에인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힘들어 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영화의 내용을 추론하는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영화에는 왜 흑백처럼 표현한 만화가 있을까요? 왜 그랬죠, 여러분? 흑백처럼 표현한 부분이 그 당시의 시절, 굉장히 옛날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도 했고요. 그리고 흑백으로 표현해서 조금 더 분위기가 어둡고 또 슬프고 우울한 그런 분위기, 주인공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효과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주인공은 외국에 처음 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나요? 여러분이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도 주인공은 모든 것이 다 어색하고 또 두려웠을 것입니다. 또 이러한 질문을 만들 수 있는데요. 주인공이 입양되었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러한 부분도 한번 내용을 추론하는 의미에서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친구들의 생각을 알고 싶은 질문입니다. 주인공을 만난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네, 아무래도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주인공에게 힘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너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아팠을 지난 날들을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러한 질문도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에서 입양을 온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해주고 싶나요? 네, 아마도 이 영상을 본 모든 친구들은 모든 게 낯설고 힘들 그 친구에게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난 뒤 생각의 변화가 생긴 부분이 있나요? 여러분은 어때요? 입양 어린이의 아픔을 전혀 알지 못했고 우리나라의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입양으로 아픔을 겪었을 분들께 위로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묻고 답하는 활동을 통해서 영화의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307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호가 영화 피부 색깔은 꿀색을 보고 쓴 영화 감상문입니다. 영화 감상문을 쓸 때 들어갈 내용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영화 감상문을 읽고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목,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 안는 대한민국이 되자. 피부 색깔은 꿀색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제목부터가 뭔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영화라고 생각했다. 이 영화는 벨기에에 입양된 우리 동포 융이라는 사람이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에서는 영화를 보게 된 배경, 그 까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을 읽어볼게요. 융은 5살에 해외로 입양된다. 하지만 융은 벨기에의 가족과 자신의 피부색이 다르다는 사실과 한국에 친부모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한다. 게다가 융의 가족은 한국에서 여자아이를 한 명 더 입양한다. 융은 한국에서 새로 입양된 여동생과 자신이 닮았다는 말을 듣기 싫어하며 동생과 가족을 멀리한다. 그리고 융은 학교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집에서 거짓말까지 하며 점점 더 엇나가는 행동을 한다. 이 두 번째 문단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렇죠. 영화의 줄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융의 장난만큼은 아니지만 나도 가끔은 친구나 동생에게 심한 장난을 한다. 하지만 융의 행동이 주위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으려는 몸부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마음이 아팠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방황하던 융은 영화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한다. 엄마, 누가 내 고향을 물으면 여기도 되고 거기도 된다고 하세요. 나는 융의 말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지만 꿀색이라는 말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이 부분, 세 번째 단락은 여러분 영화 관련해서 나의 이야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융처럼 이런 일을 한 적이 있다. 그리고 마음을 공감하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다음 단락은 예전에 국가대표라는 영화를 보았다. 그 영화에서 주인공은 엄마를 찾으려고 국가대표가 되려고 했다. 해외 입양 문제는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보여주는 한 부분이다. 네, 이번 단락, 네 번째 단락에서는 예전에 보았던 영화 중에 피부 색깔은 꿀색이랑 비슷한 해외 입양 문제에 관련해서 만든 영화를 떠올리며 적었습니다. 마지막 단락, 이 영화를 보면서 나는 융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다. 비록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 때문에 벨기에에서 살지만 우리는 똑같은 한국인입니다. 라고 말이다. 영화를 보는 내내 나는 입양된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서 겪은 아픔을 생각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나라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까지 나는 우리가 지금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며 마지막 문단에서는 전체적으로 느낀 점과 또 주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라고 마무리하면서 영화 감상문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영화의 감상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화를 볼 사람이 흥미를 느끼도록 줄거리를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영화 내용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 또 떠오르는 다른 영화도 소개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 예시로 나와 있는 영화 감상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은 말이나 장면을 여러분은 영화 속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나 장면이 무엇이었나요? 선생님은 난 어딜 가든 입양인이에요 라는 대사였습니다. 주인공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알 수 있는 대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영상을 잠시 멈추고 적어보세요. 그러면 모두 다 한 줄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화 감상문에 쓰고 싶은 내용에 동그라미 표해 보세요입니다. 영화 감상문을 쓸 때 들어갈 내용들을 살펴보는데요. 먼저 여러분은 감상문에 어떤 내용을 쓰고 싶나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적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감상문의 내용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3-4가지 요소만 골라 중점적으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영화를 보며 떠오른 자신의 경험, 줄거리, 인물의 성격, 영화를 본 느낌과 감상, 가장 흥미로운 사건, 영화 감상문의 내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제목. 이 제목 부분은 누구나 다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영화 주제, 인물들의 관계, 영화에서 영상의 특성. 이 요소들 중에 3-4가지 요소를 한번 선택해 봅시다. 선생님은 일단 줄거리, 그리고 느낌과 감상, 영화 주제 이렇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쓰고 싶은 내용을 중심으로 3-4가지 요소를 골라보세요. 다 정한 친구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담아 영화 감상문을 써봅시다. 부침 7의 영화 감상문 쓰기 자료를 활용해서 써보면 되는데요. 영화 감상문을 쓸 때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써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도 좋아요. 그리고 영화 감상문은 시나 만화, 일기와 같은 다양한 형식으로 쓸 수 있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수업 영상을 다 보고 난 뒤에 피부 색깔은 꿀색의 영화 감상문을 다양한 형식으로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쓴 감상문은 학급 게시판이나 단체 카톡방 등에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309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신이 쓴 감상문을 읽고 고쳤을 부분을 확인해 봅시다.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여러분이 쓴 영화 감상문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보는 단계입니다.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목은 내용을 드러내거나 읽는 사람의 관심을 끄는지, 영화의 내용이나 소개가 잘 담겨 있는지,
영화를 본 느낌과 감상이 잘 드러나 있는지, 문단에는 중심 문장이 잘 담겨 있는지, 문장의 호응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 등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확인한 후에 부족함이 있다면 고쳐 써보는 활동을 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친구들이 쓴 영화 감상문을 읽고 칭찬해 봅시다 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김병선이라는 친구가 앞에 나와 있는 영화 감상문을 보고 잘한 점을 칭찬했는데요.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과 있었던 경험을 잘 표현했다. 자신의 경험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 때문에 해외에 입양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 깊게 표현했다. 이 표현의 부분에 대해서도 칭찬해 주었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를 알기 쉽게 요약했다. 주인공 융의 정체성 혼란을 자신의 사춘기 경험과 비교해서 표현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에 대해서 또 들어가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칭찬해 줄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영화 감상문을 공유하고 다음 활동을 해보면 좋겠네요. 오늘은 영화 감상문 쓰기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작품 감상하기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 모두 칭찬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